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차도로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격투 스포츠에 관심을 주고 계신 만큼 오늘은 매우 진지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7월 20일 러시아 주니어 웰터급 복싱 선수가 경기 직후 뇌출혈로 쓰러지고 인근 병원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마추어 복싱 전적 281승 20패를 기록하고 2016년에 프로로 데뷔하여 13승 1패를 기록한 막심 다다셰프 선수. 다다셰프 선수가 프로로 전향하고 겪은 첫 패배가 그의 생애 마지막 경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경기가 특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이유는 바로 다다셰프 선수의 마지막 경기 도중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이 경기는 11라운드까지 진행되었고 총 319번의 펀치를 허용한 다다셰프 선수에게 경기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1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코너에 앉아있는 다다셰프 선수에게 그의 트레이너이자 전직 세계 챔피언 복서 출신인 버디 맥커트가 다가갑니다. 맥커트는 앞으로의 선수 생활이 위태로울 정도로 다다셰프가 너무 많이 맞고 있다고 전합니다. 영상 속의 다다셰프 선수의 모습은 멍을 때리고 있는 듯 했고 트레이너의 말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목소리 톤이 확 달라지고 다다셰프 선수에게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어달라며 더 이상 자신의 선수가 맞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이 경기는 꼭 포기해야 한다고 사정합니다. 다다셰프 선수는 프로 전적 13승 0패를 달리고 있었던 만큼 첫 패배를 인정하기 그만큼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레이너는 쉬는 시간 내내 자신의 판단을 제발 믿고 경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며 자신이 말리지 않으면 어차피 의사가 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설득합니다. 다다셰프 선수는 결국 트레이너의 판단을 믿고 알겠다고 하며 코치진은 바로 심판에게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경기는 곧 중단됩니다. 관객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에 야유를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트레이너는 경기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다다셰프 선수가 잘못되어 평생 후회하는 것보단 선수와 팬들에게 2-3일 정도 욕먹는 게 훨씬 낫다며 자신의 판단을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코치와 트레이너는 단순히 선수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선수의 커리어와 안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 세계적으로 복싱 기자들은 트레이너의 판단으로 선수의 생과 사가 오가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거나 수건을 던지면 팬들은 절대로 야유를 하지 말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주얼적으로는 격투기 스포츠 중에서 글러브가 크고 주먹만 사용하는 복싱이 상당히 안전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격투기랑 비교하자면 발차기, 무릎, 팔꿈치, 관절기, 목조르기 등 비주얼적으로 더 잔인하고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거나 의식을 잃게 하는 기술들이 난무해 솔직히 시각적으로는 더 자극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격투기에는 다양한 신체 부위로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피부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 출혈도 자주 발생하고 존 존스와 마치다의 경기처럼 세계 챔피언급 선수들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버리는 장면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유명 미식 축구 선수들 중 나이가 들면서 뇌 부상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세계적으로 스포츠계는 풀컨택트 스포츠의 뇌 부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합격투기 선수들은 눈에 보이는 경미한 부상은 잘 당하지만 복싱 선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부상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쉘비 캡먼 박사는 출혈 같은 보기에는 아찔한 부상은 혈관이 터지거나 피부가 찢어지는 정도로 사실 보기보단 건강에 큰 데미지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복싱 경기 내용의 대부분은 상대방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혈 등 눈에 보이는 부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뇌 속에서 일어나는 부상이 더 잦고 그 강도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격투 스포츠 관련 도장들은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체육관 내 스파링의 강도를 낮추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격투기 선수들인 도널드 세로니, 로비 라울러, 팀 케네디 등 세계적인 선수들 중 스파링 자체를 아예 그만둔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자신은 이미 격투기를 할 줄 알고 실전 경력도 꽤 쌓았으니 기술 실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뇌 건강을 리스크로 두고 실전 경력을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이런 분야에 옳고 틀리거나 정답과 오답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스파링이 없으면 링 러스트처럼 센스 자체가 떨어진다고 믿는 체육관도 꽤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스파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트레이너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풀 컨택트 격투기 스포츠는 반복적으로 뇌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선수로 뛸 수 있는 기간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뇌 부상은 종합격투기뿐만 아니라 수상스키처럼 자주 머리가 흔들리는 스포츠에도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엘버타 대학교는 1000여 명의 종합격투기 선수와 500여 명의 복서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기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이 같은 연구를 진행했으며 복싱이란 스포츠 자체가 머리에 데미지를 가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니 최대한 부상의 가능성을 낮추고 선수의 안전을 중요시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막심 다다셰프 선수는 긴 시간 동안 복싱계에서 활동한 선수입니다. 다다셰프는 프로로 전향하기 전부터 매우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08년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은메달을 땄으며 2010년과 2012년에는 러시아 전국 복싱 챔피언십에서 동메달을 2번 땄으며 2013년에는 은메달도 땄습니다. 참고로 복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싱에서 아마추어와 프로는 실력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헤드기어를 사용하느냐 등의 여부처럼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복싱에서의 아마추어는 생활체육 같은 일반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프로로 전향한 다다셰프 선수는 그의 마지막 경기를 필사적으로 말렸던 버디 맥커트에게 제대로 복싱을 배우며 그의 13승 중 11경기는 KO로 이겨버리는 우수한 성적을 보여줍니다. 다다셰프 선수는 2016년 4월에 프로복싱에 데뷔하고 데뷔전에서 만난 다린 햄턴 선수를 1라운드 KO로 깔끔하게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NABF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을 따내며 챔피언으로 등극하고 2018년 10월에는 전직 WBC 라이트급 챔피언인 안토니오 드마르코 선수를 이기며 성공적으로 벨트를 방어합니다. 이렇게 복싱계에서 강세를 보이고 13연승 11KO라는 만화 같은 전적을 갖고 있는 다다셰프 선수는 2019년 7월 19일에 생애 마지막 복싱 경기를 갖게 됩니다. ESPN에서 생중계된 이 경기는 IBF 타이틀 도전권을 두고 치루어진 경기로 이 경기의 승자는 자동으로 챔피언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양 선수에겐 모두 매우 중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는 11라운드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다다셰프 선수는 판정표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경기를 펼쳤음을 볼 수 있으며 그의 트레이너인 버디 맥커트는 11라운드가 종료되고 코너로 돌아온 다다셰프 선수에게 경기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판단을 제발 믿어달라고 사정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please 말 그대로 제발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말하는 트레이너, 제발 경기를 중단시키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다다셰프 선수는 계속 경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반대로 더 싸우게 해달라고 하지만 트레이너는 그의 의사는 이해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레프리에게 경기 중단을 요청합니다. 경기 이후 맥커트 코치는 인터뷰를 통해 9라운드 때부터 다다셰프 선수가 급격하게 집중력을 잃고 정타도 너무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를 그때 중단할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경기가 중단된 후 다다셰프는 대기실로 들어가기 위해 링 밖으로 나갔으나 혼자서 몸을 가두기도 힘들어 부축을 받았으며 돌아가는 길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립니다. 부축을 받으며 돌아가던 중 그는 복도에서 구토를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결국 그는 스트레처에 실려나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병원에서는 다다셰프 선수는 뇌출혈에 의한 경막하 혈종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지만 결국 그는 4일 뒤에 사망하고 맙니다. 아내와 아들을 남기고 말이죠. 러시아 복싱 협회는 이 사건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다다셰프 선수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으며 다다셰프의 유가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복싱 프로모터인 밥 아톰이 장례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며 팬들은 다다셰프의 아내와 아들에게 기부를 하자며 기금 모금 사이트인 GoFundMe를 통해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격투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려한 액션과 두 선수의 투지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전투의 스릴과 치열함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그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건강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포함한 차도르 채널의 모든 관계자가 격투 스포츠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선수 그리고 무술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밝은 주제로 재미있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도르였습니다.